당신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것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은 전율로 가득 차 있었죠. 명상을 했고 마음이 열렸고 미래의 나와 처음으로 완전히 맞닿은 듯한 느낌. 무언가 안에서 딸깍하고 맞아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준비됐어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명확해졌고 마침내 내가 찾던 진동수와 일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경고도 없이 들어옵니다. 마치 조용한 바다를 걷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처럼 생각이 쏟아지고 숨이 가빠지며 신경계가 과잉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움츠러들고 마음은 흔들리며 당신은 모든 것을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마치 다시 과거의 나로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이전 자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양자적 자아가 태동하고 있는 마찰의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렬, 알라인먼트는 언제나 평온함을 동반해야 한다. 꿈꾸는 현실의 진동수와 나 자신이 일치하면 모든 게 순조로울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양자적 도약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강력한 타임라인으로 이동할수록 당신의 생존 본능은 더욱 강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생물학과 의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신체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당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 창조는 본질적으로 익숙함의 고리를 끊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의 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낯선 신호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근육을 늘릴 때 그것이 통증으로 저항하듯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확장하려는 당신의 무의식도 저항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시 과거의 자아로 회귀합니다. 그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이 저항이 실제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후퇴의 신호가 아닌 주파수를 안정화하라는 요청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작동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판단 없이 관찰된 두려움은 변화의 지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당신의 출현에 의해 흔들리는 옛 자아의 잔재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양자 물리학자 아밋 고스와미, 에이밋 고스와미는 말했습니다. 양자 자아는 시간, 공간, 개인의 역사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며 당신의 가장 높은 진실과 이미 일치한 상태의 당신입니다. 그러나 이 자아에 접근하기 위해선 무수한 가능성을 관측을 통해 물리적 현실로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측은 명확해야 합니다. 두려움, 공황, 통제욕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조절이 단순한 치유의 도구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당신과 이미 원하는 현실에 살고 있는 당신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조 디스펜자,
조이 디스펜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당신의 생각을 실제 사건처럼 인식합니다. 두려운 생각을 하면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고 미래에 대한 정렬된 생각을 하면 몸은 그 새로운 가능성에 맞춰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재조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몸은 여전히 과거의 화학에 중독되어 있고 동시에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백입니다. 정체성 간의 신성한 불편함. 신경계는 당신을 과거로 끌어들이려 하고 당신의 영혼은 말합니다. 머물러라. 그러니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위험의 신호가 아닌 출발의 신호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익숙하지만 정체되어 있던 정체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계를 전제로 연결되었던 신경망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 중간에 두려움이 당신을 덮쳐올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고진동 상태로 자신을 밀어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멈추고 숨을 쉬고 두려움을 관찰하십시오. 두려움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양자 자아는 이미 도약을 마쳤습니다. 지금 당신의 임무는 단 하나, 그 자아와 일치될 만큼 충분히 일관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두려움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언어를 배우고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구조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생성되고 있다는 표시이며 과거의 자아는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양자 자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제한과 동일시하던 당신의 몸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영혼의 확장일지라도 몸은 낯선 것을 경계합니다. 아밋 고스와미는 말합니다. 양자 자아는 의식과 가능성 사이의 다리라고. 그것은 형태에 묶여 있지 않으며 오직 의식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의도를 품고 반복하며 감정을 높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다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접근은 종종 환희가 아닌 혼란, 가슴 속의 열기, 이유 없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몸이 당신의 선택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거 패턴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작동하던 무의식의 프로그램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신경계는 불안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신호가 필드에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적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말합니다. 35세까지 우리의 95%는 무의식이 지배하며 그 안에는 습관과 신념뿐만 아니라 감정에 중독된 생화학적 패턴까지 포함된다고.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생존 모드에서 살아왔다면, 즉 늘 경계하고 반응하며 의심하고 방어하며 살았다면 심지어 기쁨조차도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화는 낯설고 확장은 불편하며 몸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고통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끌어들이려 할 때 오히려 내가 과연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풍요를 실현하려 할 때 갑자기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자유를 선택하려 할 때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무의식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묻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정말 안전한 걸까? 이것이 바로 아무도 로맨틱하게 묘사하지 않는 영적 작업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다시 조정하여 평화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죄책감 없이 기쁨을 받아들이며 확장 속에서도 숨을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단지 새로운 타임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일입니다. 이 조절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의식적인 돌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호흡이 얕아질 때, 턱이 조여올 때, 생각이 폭주하기 시작할 때,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자신을 다시 현재로 이끄는 것입니다. 완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변화 중간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보냅니까? 배가 조여오나요? 손이 차가워지나요? 가슴이 다치는 느낌이 드나요? 핵심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두려운 걸 알아. 하지만 우리는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단지 확장 중일 뿐이야. 당신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앉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진 않지만 데이터가 됩니다. 길잡이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도약이 단지 마음속 환상이 아니라 세포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변화를 상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체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상과는 달리 체현은 무게를 가집니다. 근육과 호흡, 기억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 단지 연습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도약 직전 가장 자주 끌려가는 감정, 감각, 패턴은 무엇인가요?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그 힘을 되찾습니다. 나누면 고립이라는 환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도 혼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의 저편에는 언제나 오래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나는 새로운 나로 나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때때로 오래전에 눌러놓았던 감정으로, 때로는 우리가 외면해 온 상처로, 때로는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내면의 한 조각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진짜 도약은 겉으로 보이는 시각화나 다이어리 속 목표 리스트가 아니라 내면의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칼 중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임라인을 바꾸는 생생한 경험입니다. 당신이 양자장에 진입할 때 단순히 고차원의 가능성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그림자 또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보이기를, 안아주기를,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양자 도약의 과정 속에서 이 억눌린 자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자기 의심으로, 질투나 분노 같은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 만들어진 생존의 코드들이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 작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남을 맞추는 법을 익혔습니다. 거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마비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의 장으로 확장되려 할 때, 그 모든 과거의 반응들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동의 시험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심에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내면의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때 그 아이를 붙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날 때 당신은 그 진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의식의 작업입니다. 사랑과 빛으로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과 진실로 그것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되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겁 많고 딱딱하고 상처받은 내면의 조각들은 확장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확장과 일치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거부하는 대신 통합할 때 당신의 진동수는 단순히 상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화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면의 충돌로 에너지를 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가 됩니다. 통합된 존재는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원하는 현실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여. 괜찮아. 같이 가자.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 에너지 필드가 인식할 수 있는 진동 서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는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두려움을 껴안고도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확고함. 숨이 막힐 때조차도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여전히 진실에 다가가려는 태도. 그것이 진짜 혁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림자를 제거하지 않고도 함께 걷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는 분열되지 않고 완전하게 정렬됩니다. 당신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단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우주라는 장 필드 안에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성공할 때까지 연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하며 체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양자적 진정성, 퀀텀 인테그리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숨결, 시선, 자세, 그리고 존재의 방식 속에서 느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내면에서 충돌하지 않을 때 필드는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약의 핵심입니다. 당신 안에서 진정으로 안정된 주파수가 형성되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정렬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어떻게 흐름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 어떻게 억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 이미 당신은 시각화할 줄 압니다. 의도를 세울 줄도 압니다. 하지만 진짜 도약은 당신의 내면이 흔들릴 때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되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학생에서 벗어나 양자적 현존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 레귤레이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감정이 흐르는 동안에도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관찰자로 머무르며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당신이 고통 속에서 딱딱해지는 대신 부드러워지고 긴장 대신 숨을 들이마실 수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신경계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당신은 몸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확장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변화의 토대입니다. 완벽한 감정 상태에 도달해야만 정렬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신과 함께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비로운가입니다. 정렬이란 통제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고진동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에 능통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가슴이 다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여는 법을, 언제 생존 본능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신뢰로 돌아가는 법을, 언제 마음이 이야기라는 허상에 빠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다시 호흡의 진실로 돌아가는 법을. 그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시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타임라인이 물리적 거리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진동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대하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미묘하게.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호흡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깊은 양자적 전환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각화도 했고 현재에 머무르려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트리거가 작동합니다. 오래된 기억, 예상치 못한 좌절,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순간 당신의 배는 조이고 가슴은 무너지고 생각은 소용돌이칩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의 신성한 선택을 마주합니다. 과거의 타임라인으로 다시 후퇴할 수도 있고 혹은 멈추고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제 돌아가지 않아. 지금 우리는 확장 중이야. 나는 남기로 선택한다. 당신은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변화하고 있어. 나는 남는다. 이렇게 당신은 양자적 흐름을 자신의 기본 상태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거부하는 대신 그 위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이 다티려 할 때 당신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두려움이 잡아끌 때 당신은 중심으로 재진입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느끼되 신호를 잃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송신자 트랜스미터가 됩니다. 당신은 타임라인을 안정화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정렬된 진동을 유지하는 사람. 당신이 후퇴하는 대신 조절을 선택할 때 당신의 필드는 자성을 띱니다. 당신의 타임라인은 안정되기 시작하고 양자는 단순히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정을 함께 해준 당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내면에서 진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 당신은 지금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마주하고 통과한 모든 것이 사실은 정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정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멀리 와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통과해 온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저항, 당신이 배워온 자아와 이제 막 탄생하는 자아 사이에 있던 미세한 벽, 그것을 넘어온 것입니다. 불꽃놀이도 없었고 극적인 눈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공황 대신 존재를, 방어 대신 부드러움을, 무너짐 대신 호흡을, 그것이 바로 도약입니다. 그리고 양자 도약은 대부분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조용히 결정의 정적 속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렬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장은 직선적인 과정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한 번 도구를 배우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필드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직 감정을 피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높은 진동으로 움직이라. 정렬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과 진동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날은 부드럽게 흐르고 어떤 날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진동에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의식의 의식적인 의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양자적 자아의 신호로 반복해서 돌아올수록 그 주파수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이 당신을 이끌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당신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버전의 당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 버전은 다른 나라에 있지 않았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다른 채널에서 진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 순간 숨을 고르고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할 때마다 그 버전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당신이 체현한 정체성으로. 이것이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완벽함으로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진실을 실천하는 것으로. 과거가 당신을 불러낼 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합니다. 두려움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자아를 존중하며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간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흔치 않은 존재가 됩니다. 두려움이 조금 더 크게 속삭였다고 해서 변화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 당신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눈에만이 아니라 우주라는 필드 앞에서도. 그 순간 우주는 당신의 일관성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명료한 길을 보여주고 정렬된 기회를 주며 예기치 못한 문들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신호는 더 이상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분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자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타임라인은 없습니다. 너무 멀어 닿을 수 없는 주파수도 없습니다. 양자는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체현하고 있는가를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고 묻고 있다면 이것을 당신의 확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매 순간 공황 대신 멈춤을, 긴장 대신 숨을, 반응 대신 관찰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또 하나의 오래된 루프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약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도 망가진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어깨에 힘을 풀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당신의 타임라인에 다시 닻을 내리세요. 절박함이 아닌 헌신으로.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표면 바로 아래에서 윙윙거리는 듯한 새로운 현실의 미세한 전류를, 도망치고 싶은 충동 너머에서 정렬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조용한 전율을,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양자자아의 주파수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진동을 쌓고 그 깊이를 넓히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두려움의 파도가 찾아올 때, 그리고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해 걸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신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반응 대신 조절을, 감정 대신 일관성을, 생존 대신 체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약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이 됩니다. 이미 변화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란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작고 일상적인 선택들 속에서 무의식의 반응 대신 의식의 응답을 반복하면서 점차 구축되는 하나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현실 이동의 진짜 본질입니다. 많은 이들이 양자 도약을 환상처럼 여깁니다. 마치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점프하는 듯한 마법처럼. 하지만 실제 도약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성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지고, 그 흐름이 과거의 패턴인지 미래의 진동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고진동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함, 그리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정직하면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생존 본능이 발동하고 있어 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 알게 되었겠죠. 정열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감정의 진폭이 아닌 에너지의 일관성입니다. 필드는 당신의 기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필드는 당신의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가. 그것이 진짜 영향력입니다. 이 일관성은 구체적인 습관 속에서 쌓입니다. 당신이 의자를 떠날 때 어떻게 일어서는지, 어렵고 감정적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의심이 스며들 때 척추를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우주에 보내는 진동의 일지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양자도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매일 시각화를 하고 호흡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음을 건드리는 한 문장, 예기치 않은 거절, 혹은 과거의 그림자를 연상시키는 상황. 갑자기 위장이 조이고 가슴이 내려앉고 생각은 소용돌이 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하나의 신성한 선택 앞에 놓입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파수에 머무를 것인가? 당신은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돌아가지 않아. 우린 확장 중이야. 나는 남기로 선택해. 이처럼 당신은 파도에 밀리는 대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적 흐름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몸이 다치려 할 때 당신은 부드러워집니다. 두려움이 다시 끌어내리려 할 때 당신은 중심으로 재진입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되 신호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단순한 창조자를 넘어서 주파수 송신자가 됩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정렬된 진동을 유지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뒤처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 메시지를 따라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진동에 반응하고 있고 이 언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 에너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동 중입니다. 열리는 중입니다. 체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정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발버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한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귀환입니다. 양자적 자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멈추고 숨쉬고 선택할 때마다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진동으로 닻을 내리세요. 조용히 깊이 전심으로. 두려움이 다시 올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본다. 나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당신이 그렇게 선택할 때 필드는 반응합니다. 도약은 이론이 아닌 삶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송신하는 존재입니다. 그 진동은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두려움은 단지 몸이 보내는 질문입니다. 우린 아직도 안전한가요? 그 질문에 싸움이나 회피로 응답하는 대신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해. 우리는 변화하고 있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당신은 이제 이 감정을 피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길잡이입니다. 변화가 실제로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진동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양자적 체현입니다. 환상이나 소망이 아닌 체내에서 진동하는 실제. 시각화로만 끝나지 않고 기억과 감각, 호흡과 반응 속에 새로운 당신이 구현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매 순간의 의식적인 선택, 정직한 숨결, 작은 몸짓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 당신은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동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닫히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열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분이 아니라 일관성의 부재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도 당신의 감정 진폭보다 당신의 일관된 중심을 신호로 읽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짜 힘입니다. 그 진동은 말보다 더 멀리, 더 깊게 전달됩니다. 이제 그 힘은 당신의 숨결에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걸이에, 당신의 목소리에, 당신의 눈빛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안에서 갈라지지 않을 때 당신의 진동은 안정되고 현실은 정렬되며 기회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계속하는 것, 계속 숨을 쉬는 것, 계속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계속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여기에 있어. 우리는 멈추지 않아. 이제 더는 고립된 개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정화된 진동은 주변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낯선 이들까지도. 당신은 단지 변화를 체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양자 자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도약이야. 너는 이미 뛰었고 지금 여기 새로운 진동에서 나와 함께 숨쉬고 있어. 이제 멈추지 마. 우린 계속 가. 그리고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 나는 여기 있을게. 그리고 계속 갈 거야.